(11번) 두 점을 꼭지점 하는 정삼각형의 ABC의 꼭지의 좌표를 XY라고 합니다. X 플러스 Y를 구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뭐예요? 정삼각형으로 한대.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자, 길이가 같다. 끝. 그게 다야. 이거는 AC와 다시 그림을 그릴까? 세 변의 길이 그냥 가자. AB와 BC와 CA가 다 똑같다. 그게 다예요. 근데 길이끼리 같다. 이번 유형 서로 같은 길이라고 하면 뭐 하라 그랬어? 제곱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루트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또는 꼭 제곱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을 써보고 나면 당연히 너희들이 제곱을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AB 구해보자. 뭐야? 1 빼기 마이너스 1 2 제곱. Y좌표끼리 빼자. 얼마야? 4 제곱. 루트 씌운 게 AB잖아. 맞죠? 누구 질문이었지? 아, 시훈이구나. 알겠죠? 그리고 BC도 마찬가지. 둘이 X좌표끼리 빼. 뭐 나와? X 플러스 1 제곱. Y좌표끼리 빼봐. Y 플러스 2 제곱. 거기다 루트 씌운 게 BC라고. 루트와 루트가 같다니까 다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당연히 제곱 씌우겠지? 그쵸? 지금은 제곱 안 할게요. 이제는 다음 거는. 가자. 그 다음 CA는 뭐예요? 둘이 빼자.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그리고 루트 씌운 게 CA니까 제곱해서 루트 사라졌고 이제 이 셋이 뭐하다? 같다. 그럼 연립하시면 됩니다. 문자 몇 개예요? X, Y 두 개. 식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을 먼저 써보면 뭡니다? 우변부터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우변 16 더하기 4니까 20. 2번 요거 2번 좌변 전개하고 우변 전개할 건데 자 좌변을 전개해주면 뭐가 나와? 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고 우변도 x제곱 나오고 y제곱 나오지 사라지고요. 상수항 1 더하기 4 나오고 우변도 1 더하기 4 나오니까 어차피 사라지겠지. 그럼 1차항들만 쓰자. 좌변에 뭐 나옴? 우변에 뭐 나옴? 4y.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4x.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마이너스 8y.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2y가 되네. 그 녀석을 어떻게? 1번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끝나겠죠. 5y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사라지고 는 15. y제곱은 얼마? 3. y는 얼마? 4, 4분면 위의 점입니다. 1, 2, 3, 4. 뭐야?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래서 y는 음수. 그리고 쫑쫑 집어넣어주면 뭐야? x좌표는 양수. 알아서 나오네. 끝. 둘이 더해주면 답은 루트 3. 됐죠? 시우시 됐죠? 예. 15번 가자. 왜 안 넘어가? 자, 가자. 15번.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녀석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쓰고 갈까? 내가 여기 칠판 왼쪽 여기다 쭉 썼었고 여기에 뭐라고 썼었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 그 다음에 여기는 심화야 아직 안 나와 라고 하면서 거리의 차이 최대.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썼던 거 기억나요? 그 중에 제일 왼쪽에 썼던 누구야? 거리의 합의 최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지금 이 질문 말고도. 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랬고 가운데 거 건너뛰고 세 번째에 나오는 거리의 어서 와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 했었어. 각각 어떻게 나뉜다? 임의의 전피냐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전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다 그치? 잠깐만 성호지. 임의의 전피냐 직선의 전피냐로 달라진다 그러고 둘 다 그림으로 접근했었어요. 간다잉.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P를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 AP와 BP에 대해서 합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존재한다면 이렇게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녀석들 중에서 가장 잘 짧아지는 경우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P는 어디 놓인다? 선분 AB 위에 여기 있어도 오케이, 여기 있어도 오케이, 여기 있어도 오케이. 어떻게 되는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는 전부 다 뭐다? 그냥 선분 AB가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 어떤 직선이 있어. 내가 그림은 항상 X축처럼 그리는데 어떤 직선인지는 모릅니다. 나경아! 자, 그 위에 어떤 P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는 얘기는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AP와 BP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P를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를 뭐 해달래? 가장 짧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아까처럼 결국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는 일직선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짧아지니까 안 꺾이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무조건 꺾였다가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림을 살짝 옮겨주게 됐죠. 어디로? 둘 중 하나를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때? 요들의 길이가 항상 같아지는 거야. 왜?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합동.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됐어? AP는 그대로인데 BP 대신에 B'의 P를 써도 되더라. 그래서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고 싶어. 다시 한번 그림 볼까? 얘 더하기 얘를 최소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리게 만들면서 P가 여기 놓이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답은 A에서 B'을 구하자. 이게 답이었거든. 자, 기억나니?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또는 이해됐니? 기억은 안 나도. 그러면 지금 15번 문제 갑니다. 어때? A가 있고 B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봐야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얘를 왜 그림으로 가는지를 잘 생각해봐. 일단은 너네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 한번 써볼까? 루트 이 뭐야? 얘를 뭐 예를 들어서 A,0로 잡았다 치자. 이 스프리는 쓰지 마세요.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좌표끼리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BP로 가보자. BP로 가보자. 그럼 뭐야? 루트 A-5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좌표끼리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자, 같다고 식을 세웠지만, 같다가 아니라 더해봤지만 루트에 묶여있는 A에 대한 2차식들이 최소가 될 수 있어? 얘는 얘대로 최소값을 구한다고 치자. 뭐야? A는 1일 때 최소겠네. 그건 좋은데 얘는 또 지 혼자 또 다른 1차식을 만들잖아. 그럼 얘가 최소가 되니? 얘가 최소가 되는 A가 1일 때? 안 되죠. 그럼 얘는 또 얘대로 또 따로 최소값을 구하면 돼? 같은 A인데 어서 와요.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식으로 접근하면 틀립니다. 얘.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식으로 안 하고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간다. X축 위를 움직입니다. P가. 다시 한번 X축. 그리고 A라는 점은 1,4 왼쪽 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B는 있을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 문제가 바로 이거군. 둘이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고 싶은데 이대로 못 찾으니까 둘 중 아무나 하나를 누구에 대해서 P가 돌아다니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B'. 뭐예요? Y좌표가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AP와 BP의 합의 최소는 누가 되더라? AP와 B'의 P의 최소가 되더라.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요 녀석에서부터 P를 거쳐서 오는 길이를 가장 짧게 만들고 싶어. 뭐 해버리면 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리면 되고 답은 얘랑 얘가. 알겠지? X좌표 빼주면 4. Y좌표 빼보면 6. 돼요? 그래서 답 뭐야? 16, 36 더하면 얼마지? 52? 됐음? 2루트 13이 되겠네요. 끝. 자, 알겠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늦었시오? 됐다. 다음 16번 16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A라는 점, B라는 점 그리고 X축 위에 P와 Y축 위에 있는 점 Q가 놓여있대. 역시 그림으로 갑시다. A라는 점은요 5,2 B라는 점은요 1,4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점 P가 놓여있고 Y축 위에 점 Q가 놓여있다. 그때 뭐 해달래? AP, PQ, QB 합의 최소를 찾아달래. 확 꺾여있는 녀석들의 최소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럼 뭐 한다? P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그림의 최소를 찾아달라고 하지. 아까 그 문제지. 또 Q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녀석 둘이 더한 녀석의 최소도 구하면 되겠지. 끝났네. 뭐 하면 된다? 넘겨서 일직선, 넘겨서 일직선. 그러면 뭐야? 최종 결과 A를 움직여요.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짠 A', 5,-2 B를 움직여요. Q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B', -1,4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 그럼 결국 뭐다? 이 녀석은 이거의 합의 최소 찾아달래. 어떻게 하면 가장 짧아지겠니? 당연히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리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납니다. 6루트. 됐음? 끝. 17번은 다른 문제예요. 이따가 할게요. 됐음?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지금 푼 사람이 있고 안 푼 사람이 있는데 어디를 볼 거냐면 그때 이거 내가 똑같은 문제 별표 치세요 했던 거 있지 않냐? 33번. 자, 1등은 문제 안 푼 사람이 많아서 지금 33번 혹시 푼 사람들은 잠깐만 쉬시고 안 푼 사람들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지금 빨리 풀어볼래요? 이 문제 읽어줘요? 읽어줘요? 얘들아, 이번 단원 대단원의 이름이 이번 단원 대단원의 이름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이 너네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는 아니기는 해.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말 그대로 도형. 그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냥 막 그런 얘기 들어봤지. 뭐 공간지각 뭐 이딴 얘기 해봤죠. 원방이래. 수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간지각 능력까지 뭐 원하진 않지만 나 그냥 그림이 약해. 이런 것 때문에 좀 약하다고 느낀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거든.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국 이번 단원의 공식들이 전부 다 뭐냐? 아직까지 제대로 많이 배워보진 않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 그림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게 공식이잖아. 그지? 원의 방정식, 중심 찍고 반지름 찾고 그걸 식에 다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거꾸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혹은 말을 보면서 그림에 대한, 도형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하학적인 해석이라 불러요. 되게 있어 보이게 부르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을 그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읽어보자. 이거거든. 제가 걔야. 뭐? 두 번째 거 볼게요. 루트에 a-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자,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 있다. 하나는 x좌표의 차일 거고 하나는 y좌표의 차일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a, b와 4, 얘는 부호 조심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왜 a제곱이고 b제곱이야?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읽어주는 거지. 그래서 뭐로 보여? 얘가 a, b로부터 0, 0까지의 거리라고 읽어주는 거라고요. 됐니? 그렇게 읽어주면은 이거는 뭐다?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지. 뭐 거리와 거리의 합이구나라고 바뀌었잖아.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바로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달라. 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미지수는 a, b고 그 어디에도 a, b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잖아. 직선 위에 있는 a, b에 대하여 이런 말 없잖아.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지.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요거 설명하면서 이거 너무 쉽지? 그래서 얘는 다르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이제 지금 33번에서 만났고 번호까지는 내가 그때 써줬던 걸로 기억나요. 이거 33번이니까 한번 풀어봐. 오케이? 자, 33번처럼 어떻게 나와? 문자를 숨겨둡니다. 33번의 예시를 들게요. 그래서 얘를 a, b로부터 0, 0까지의 거리와 a, b로부터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라고 해석해서 거리와 거리의 합이 최소처럼 풀게 만든다. 알았죠? 자, 가자.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여기에 0, 0이 있어. 여기 어딘가에 a, b가 있어. 여기 어딘가에 4,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달래?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해달래. 근데 a, b는 그 어디에 놓여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다? 일직선 만들어서 대충 여기 어딘가에 a, b가 있음 하면 끝나는 거지. 결국 최소는 뭐니까? 둘 사이의 거리니까. 알았음? 답은 루트 16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답은 2루트 5.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33번 풀이 끝. 질문은 아니었어요. 푼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질문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17번은 자네가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유형 풀이 끝. 23번으로 갈게요. 이거 승혜 질문이냐? 아니냐? 시윤이냐? 자, 아까 이게 왜 그랬냐면 승현이가 질문한 것 중에 정삼각형이 되도록 기억나?
제일 처음에 푸는 항공물이에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C의 좌표 구하세요. 약간 이거 기억나? 결국 그때도 시온이 질문이었구나. 그때 어떻게 했어? 거리와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풀었지. 얘는 마름모예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평사 때 어떻게 풀어? 평행하다. 맞지? 근데 여기다가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마름모는 평행하다도 있고 평행하다도 있지만 그때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추가가 됩니다. 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다루진 않아요. 오늘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한 거라면 지금은 그냥 거리가 다 같아지면 돼. 알았음? 그래서 이것도 방향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 B, C, D라고 했을 때 지금 누구 찾아달래? C 찾아달라고 하고 D 찾아달라고 하지. 자, 문자 몇 개야? 3개가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뭐가 필요할 거예요? 식 3개가 필요하겠죠? 그 식 3개는 바로 A, B는 B, C, 는 C, D, 는 D, A. 얘네들을 적당하게 두 개씩 묶어서 예를 들어서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연립하면 된다. 식 3개, 문자 3개.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지금은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C는 한 번만 쓰는 게 좋지 않나? 가장 베스트는 이거 한번 쓰면서, 그쵸? 이거 한번 쓰면서 얘 둘이 같다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 C는 한 번만 쓰게. D는 한 번씩은 어쩔 수 없고. 알았죠? 네. 끝. 어쨌든 연립하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자, 이거 24번이 이게 승희 질문이지. 자, 얘네들은요, 네가 공식을 까먹어서 질문이에요. 갑니다.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평면좌표에서 일단 등장하는 건 뭐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 그거는 뭐다? 각각 세 꼭지점의 X좌표가 필요하고요. X좌표, Y좌표가 필요하고요. XY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세 꼭지점의 합의 평균. Y좌표도 동일.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가자. 처음에 뭔가 BC라고 하면서 뭐 중점 하면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기는 해. 근데 그래 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배웠다 그래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줄 테니까 무게중심 구해봐.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조금 생각을 하게 하나 더, 징검다리 하나를 더 주는 것 뿐이지.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어요. 문제에 A, B, C의 좌표가 주어져 있니? 아니요. 대신에 A의 좌표만 물어봅니다. 뭐 필요하다면 문자로 잡든가 그건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일단 나는 세 좌표를 열심히 더하기 빼기 해야 되니까 x1, y1, x2, y2, x3, y3라고 잡을게. 그때 너희들한테 BC의 중점의 좌표를 줬지. 그럼 어떻게 사용해? 둘이 거리가 같다 또는 중점이다. 그럼 뭐해? 더해서 일어나는 게 얘다. x2와 x3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2 나눠야 2가 되니까. 나경아! 그 다음에 y좌표 둘이 더하자. y2에서 y3를 더하자. 얼마예요? 더해서 2 나눴을 때 3이니까 더하면 6. 됐음?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세 좌표 더해주면 되잖아. 자, 갑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서 이제 이거 좀 지울게. 세 좌표, x좌표 다 더했고 뭐로 나누면 무게중심이다?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다.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줬잖아? 그럼 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니까 더했을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y좌표도 마찬가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얼마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이니까 더한 상태에서는 6. 끝! x1 나오겠네. y1 나오겠네. 끝. 식을 한 번만 써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안 쓴 거야. 뭘 쓰고 생각하고 중점이 주어지고 무게중심이 주어졌는데 어떡하지? 중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쓰질 않은 거야. 이해됐음? 간다. 안 할래 이거는. 아니다 해야 돼. 자, 이거는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는 그 책에 풀이 있어서 안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서 막 A 있고 B 있고 C 있고 아까 쓴 거 G의 좌표 구하는 공식 막 설명했지. 그치? 그 밑에다가 좀 다들 써주세요. 자, 뭐라고 쓰냐면 삼각형 ABC에서 AB를 선분이라고 말 붙일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옆에 지우자. D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E 선분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DEF 라고 하게 되면 간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25번 문제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우리는 알고 가자. 외웠다는 전제하에 바로 풀어버리게 되면 AB를 2대1로 BC를 2대1로 CA를 2대1로 똑같이 내분한 점을 각각 DEF라고 했고 그 점의 좌표를 줬네. 근데 문제에서는 ABC의 무게중심 물어보지. 그래 봐야 결국 답은 뭐다? DEF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래서 답은 뭐다? 무게중심이 구하면 됩니다. 1, 더해주면은 3, 1. 끝. 답은 1,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왜 외우라고 하는지 알겠죠? 학교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배웁니다. 연산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알았지? 다음 26번. 26번. 어이씨. 에이. 그래요. 25번 됐죠? 26번은 틀리면 안 되지. 여보세요.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을 이어서 그려가지고 ABC 전체가 아니라 요거 무게중심 찾아달래. 그지? Y좌표만 찾아달래. 이건 뭐야? 뭐 Y좌표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이거 길이 얼마야? 6. 맞지? 그러면 요놈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필요하지. 자, 오랜만에 질문해볼까? 여보세요? 자, 거기 들어봐. 정삼각형이 있어요. 높이 공식. 정삼각형이 있어요. 넓이 공식. 자,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줄게.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수미씨. 너 알 것 같은 표정이니까. 윤승현 씨 말고 시훈이. 그래, 모를 것 같은 표정. 알고 있죠? 차? 아씨, 알았어. 아는 사람. 승현아, 얼마야?
자, 2분의 루트 3a죠. 탄젠트 사인 안 해도 돼요. 아, 물론 뭐 30도, 60도 쓰면 되는데 쓴 게 이거잖아. 넓이 공식 시야야. 그렇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외우세요. 외우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높이 얼마라고? 지금 A 자리에 6 들어가면 되지. 한 변의 길이니까. 얼마야? 3루트 3. 3루트 3. 3루트 3. 3루트 3. 얘네들의 Y좌표는 그래서 뭐야? 3루트 3만큼 몇 번? 3번 올라왔으니까 9루트 3. 얘는 한 번 더 올라왔으니까 11루트 3. 그 다음에 X좌표는요. 요만큼의 길이가 3이지. 3. 그래서 요 놈의 좌표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맞잖아. 뭐 3, 3, 3 해도 좋고 6에다가 3도 해서 좋고 거기다가 6도 하니까 얘는 또 3만큼 더 해주니까 끝. 알았죠?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좀 알겠네. 중딩 공식은 외워와요. 알았죠? 이제 한 번 등장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이거 지금 질문하기 시작하는 사람 진짜 2학년이 돼도 또 질문하더라. 진짜 미쳐버리겠어. 고2. 잘 외워둡시다. 네, 잠깐 깜빡한 거라고 믿을게요. 자, 다. 그 다음에 이쪽 이거 유에 몇 번이야? 아, 목이 난리 났다. 자, 27번. 여기 질문 없어? 아니면 안 푼 거야? 여기 안 푼 사람 손. 이쪽. 못 풀었든 안 풀었든 어쨌든 숙제를 안 했다 손. 들어봐 봤자. 둘이 다야? 나머지는 다 했었어? 했는데 맞춘 거지? 오케이. 얘는요. 그림에 뭐가 보여? 중선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하고 간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다?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합해주면 뭐다?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 그래서 얘를 x라고 하면 x제곱에 더하기 12에다가 2배 하면 같다. 이게 다지? 이랬음. 다음. 그 다음에 28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딱 보자마자 그림에서 뭐가 보여? 요거 보여? 나는 이제 요거 오징어라 부르는데 어쨌든 삼각형에서 직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얘가 먼저 보여야지. 그러면 뭐다? 길이의 b는 길이와 b와 같다. 끝.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한 번 더 어렵게 해보려고 뭐 좌표를 막 주고 있죠. b를 줬네. 그럼 길이가 몇이야? 루트 5. 길이 몇이야? 16 더하기 4면 얼마야? 2루트 5요? 그래서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길이 b는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도록 하는 거 찾아주세요. 뭐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x, 2x 해놓고 뭐 피타고라 정리 써달라는 얘기지. 이거 전체 길이가 3루트 5니까. 됐지? 끝. 넘어갑시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직선의 방정식 넘어갈게요. 자, 이번 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원을 처음에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단원이 처음 배웠을 때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생각보다 공식이 문제가 아니라 유형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심지어 공식마다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를 정해놓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게 정말 극대화되는 단어는 바로 원방이죠, 원방. 그래서 원망 때문에 직선도 마찬가지지만 원망 때문에 애들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정은 안 합니다. 나도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이 연습만 충분히 많이 해주고 문제 많이 풀어주면서 결국 너네가 유형들이 많은 거는 외우는 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여러 번 풀다 보면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손이 기억을 하고요. 근데 너희들이 연습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해. 요새 학생들이. 왜?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게 공부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아닙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올랐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용 교재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교재 1개에서 3개 정도를 더 풀어요. 얘네들이 성적이 오르고 대학을 잘 가요. 오케이? 내가 예시를 든 애 중에 하나가 시험 하나를 풀기 위해서 문제집을 학원용 교재 1권과 본인 공부용 교재 3권을 공부했어. 그래서 걔가 매 시험마다 4권을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맨날 그 문제집 가져와서 질문했던 놈이 있거든. 걔 결국 포항대 갔어요. 포항공대래. 카이스트 갔어요. 오케이? 그런 애들이 결국 성적이 잘 나오고 오른단 말이야. 이해됐음? 절대로 숙제가 끝이 아닙니다. 더 연습하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도형의 방정식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어려웠던 기억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 원도 원이지만 직선의 방정식 얘기 중에 한두 개의 유형이 계속 튀어나오거든. 그 녀석 정말 많이들 애들이 질문해요. 고3이 돼도 또 질문해요. 그거 하나는 진짜 좀 잘 기억하세요. 고2, 고3이 되더라도. 알았죠? 그거 내가 좀 더 얘기할 거야. 설명하면서. 어쨌든 됐음? 자, 간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몇 개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너네가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면은 1차 함수랑 유사하죠. 그죠?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비슷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1차 함수를 하나로 딱 결정짓기 위한 조건이 뭐뭐 있었다? 기울기와 y절편이라고 배워왔을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뭐다? 3인, 1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y는 3x에 플러스 1 잘한단 말이야. 이해됐음? 근데 이제 더 이상 y절편이 아닌 또 다른 점이 주어져도 당신들은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갑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누구랑 누가 주어지면 된다?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 그게 y절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그때 너희들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y는 m x-a에 플러스 b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a, b를 지난다라고 할 때 마치 이차함수 꼭지점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항상 기울기와 한 점을 준다? 아니지. 아까 무게중심 두 번째 문제에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점 3개 주고 무게중심 물어본다? 아니잖아. 중간에 약간 징검다리 구하듯이 뭔가 하나를 더 구해야만 풀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 하지만 결론은 기울기와 한 점 맞아요. 대신에 기울기 또는 한 점을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 주는 거지. 뭐? 한 점의 좌표와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줍니다. 뭘 구할 수 있겠어? 시우씨, 두 점을 가지고? 그렇지,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너희들한테 기울기를 찾아줘. 이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마치 공식인 것 마냥 너희들한테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어? 외워가지고 대입하듯이 풀고 있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기울기와 한 점. 근데 두 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기울기가 안 나와 있어서 성호, 그치? 뭐 할 수밖에 없다?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하고 나면은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상수로 나와 있다고 쳐봐. 뭐 1,2, 3,4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기울기 계산하면 상수로 뭐 1이든 2든 툭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애들이 막 1,2, 3,4 지난다 이러고 있는데 3 빼기 1분의 4 빼기 이러고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2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됨. 끝. 알았지? 졸리지? 잠깐 쉬었다 하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가 고등부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될 거임. 알았음?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랑 똑같아요. 결국 2점의 좌표가 주어지는데 혹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물 마시고 올 사람? 벌써 시작해도 됨? 자, 2점의 좌표가 주어지긴 하는데 그 2점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각각 a, b라고 해볼게요. 그때 결론부터 갑니다. 그냥 a분의 x와 b분의 y의 합이 1이다. 이게 다예요. 자, 외우면 가장 베스트. 알았음? 근데 못 외워도 크게 상관은 없는 공식이기는 해. 왜냐면 x절편이 결국 a라는 얘기는 a, 0을 지나고요.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0, b를 지난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b거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다가 y절편이 b니까 플러스 b로. 이것도 답이야. 알았음? 근데 이걸 양변을 b로 나누죠.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 이항을 시킨 공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이 답을 너네가 쓸 일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대신에 이 공식이 원하는 거는 사실 쓰세요라기보다는 읽어주세요입니다. 문제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놓고 항상, 거의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나와요.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그때 너네가 x절편이 이거 3이니까 x절편이 이거 y절편이 3이니까 그려주면은 넓이고 이 가로가 2, 세로가 3 해서 답은 3 하고 끝내면 되거든. 즉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2분의 1 곱하기 x절편 y절편이구나 라고 답을 써달라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았죠? 즉 보자마자 x절편 y절편이 주어졌네 라고 읽어주길 원하는 문제라고. 알았음? 그리고 또 형태가 지금처럼 플러스면 그나마 다행이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y절편을 3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서 높이를 구할 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도록 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직선이지. 이 넓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절대값이 각각 가로와 세로를 말한다 라는 걸 읽어주세요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고 여기서 살짝 장난치는 문제가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섞어서 너무 대놓고 기울기를 3이에요 라고 주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얘 대신 나오는 명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다음에 이거 뒤에 배울 거야. 평행이라던가 수직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고등부에서 나오는 또 다른 명칭으로 기울기를 주던가 혹은 중학교 때 배운 이런 식으로 주던가. 기울기 얼마야? 탄젠트 30도 즉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알았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음. 됐음? 많이 졸리구나 너. 자네 탄젠트 30도 얼마? 오케이. 탄젠트 45도 얼마? 탄젠트 60도 얼마? 그렇지. 다 외우세요. 알았죠? 자, 간다. 다음. 그다음에 방학 때 너희들 특강 들을 거 정했냐? 혹시 수1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인 60도, 뭐 코사인 30도 하는 것들도 다 외워두시고. 알았죠? 다음. 자, 요 녀석으로 갑니다. 설명할 게 좀 많네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간다. 이거 다음이 두 직선인 교점이지. 다음이 거리. 끝이네. 가자. 두 번째로는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가자. 자,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쉽고 여기다가 좀 추가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너네 교재에 보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옆에 나와 있죠. 일반형으로도. 갑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말 그대로 어떻게 위치할 수 있니? 근데 우리가 수학 상하고 있잖아. 앞에 2차 함수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또는 수학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는 동안에 너네가 각자 듣고 있는 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면 항상 얘기할 녀석입니다.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 그건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 두 개의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니?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만나지 않을 수 있고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만나지 않는 녀석을 우리는 직선에서 직선에서 독특하게 부르는 명칭 평행합니다. 혹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납니다를 다른 말로 일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공간 잠깐 비워놨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좀 독특한 녀석. 어떤 녀석? 에이씨. 어떤 녀석?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 하나가 좀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있고. 자, 그때 공식 외롭게 나갑니다.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저것처럼 이렇게 주어지거나 혹은 너네 책에는 이거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인가 뭐 하면서 나오는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외울 녀석 하나 더. 자, 자네들은 나보다 똑똑하잖아, 그지? 나는 외우는 걸 정말 극혐했어. 오죽했으면 사회시험 20점도 받아봤을까? 난 외운 걸 정말 못합니다. 푸는 것만 잘하지. 그래서 수학도 내가 가르치는 방식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게 내에서 옛날 습관도 있지만 그게 더 오래 기억이 남기도 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외운 걸 싫어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 연습은 극혐하듯이. 외우는 데는 너희들이 한계가 있고 외우는 그 기간도 한계가 있어요. 너네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외우는 걸 최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걸 안 외웠어. 사실. 내가 중딩 때 안 외웠거든. 근데 너희들 외워주세요.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간다. 표준형. 표준형의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는 만납니다. 끝.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두 번째, 다 외웠으니까 외웠대. 다들 배웠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수직이다는 기울기의 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평행하거나 일치할 때는 일단 기울기가 같아지기는 하면 돼. 그런데 누구 또한 y절편 또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거는 식 자체가 같으니까 당연히 y 절편이 같아지면 되고, 그죠? 평행할 때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y 절편 또한 달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다음, 일반형의 상태에서는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결국 기울기를 만드는 요소끼리 다르다.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밑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그래서 요거를 다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살짝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외울 공식. 그게 뭐냐면 x들이 개수의 b, y들이 개수의 b, 뭐 기울기를 만드는 요소들이 b가 다르다가 기울기가 다르다고, 같다가 기울기가 같답니다. 알았죠? 기울기를 만드는 요소 A와 B, X, Y의 개수들, 그 녀석들이 B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런데요, 평행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달라야 되고 상수항을 만드는 요소는 C입니다. 그 녀석 혼자 달라진다. 여기서는 걔도 같아진다. 알았지? 그게 바로 평행과 일치 구분하는 것. 그래서 애들이 보통 얘를 자꾸 놓쳐가지고 가끔씩 틀려오거나 감점이 돼서 와요. 조심하세요. 기울기가 같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들이 제일 안 외우는 거, 수직이다. 혹시 수직이다 외운 사람 한번 물어봐야 뭐 한 명 있을까 말까라서 바로 갈게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왠지는 이걸 그대로 써보면 돼. 기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을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나서 그게 마이너스 1이다를 정리하고 이항시키면 얘가 나와. 알았지? 끝. 그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가 일반형에서 나오는 수직이다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외울 게 좀 많죠? 오케이. 여기서 유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 다음에 있는 3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얘가 복잡해서 나는 4번부터 갔다가 볼게요. 알았죠? 3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오늘 포인트 중 하나라서. 됐죠? 오케이. 자, 네 번째 거 먼저 간다. 얘는 뭐 딱히 여기다 정리하진 않을게. 그대로 나와서. 자,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고등부에서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제일 많이 너희들한테 따라다닐 녀석,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고1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녀석은 바로 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으로 많이 따라다니는 게 이거 앞에 있는 3번. 그거는 이제 아마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계속 질문할 거라 계속 설명할 녀석이고, 얘는 어려운 거 맞는데 얘는 너희들 그냥 외우는 공식이라서. 오케이? 자, 어떻게 간다? 다시 한번 쓰면서 간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반드시 일반형의 상태로 써두세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거리 공식 뭐다? 분수꼴입니다. 분모에는 x와 y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얘를 마치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것 마냥 대입을 해서 쓰죠. 하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거든. 그래서 0이 아닌 뭔가가 나오겠지.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놓은 요게 이제 거리 공식임. 반드시 외워두자. 알았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음. 자, 여기서 이제 가끔씩 애들이 선생님 이거 증명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또는 왜 이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학교 서술형에서도 거의 안 냅니다. 내가 지금 십몇 년 가르치면서 이거 증명을 물어본 학교를 진짜 딱 한 번만 나봤어. 딱 한 번. 오케이? 근데 이게 증명을 왜 안 하냐면 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쓰려고 하면 칠판 한 판 가까이가 나와.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알았음? 오케이? 근데 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야. 뭐,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x2, y2라고 해서 두 가지 성질 쓰는 겁니다.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대입해서 얻은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놈과 만들면 수직입니다.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 하나. 두 식 잘 정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면 돼. 오케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막 해야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면서 교과서에서도 중략을 해요. 그걸 다 쓰면은 꽤 많이 길어지거든. 칠판 한 판 가까이 나오거든. 그냥 너무 단순 연산이라서 사실 증명 안 물어봐요. 알았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식이란 건 지금 현재 두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아,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x2, y2를 쓰는데 내가 x2, y2라 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이 아니라 대입한 거, 이런 점들이 아니라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수직이다라는 식 하나. 둘이 잘 정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그 정리한 녀석을 쏙쏙쏙쏙 넣어서 정리하다 보면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이 정도로 방향만 잡아놓고 넘어갈게요. 아마 3월로 넘어가는 1개월 달은 아닐 거고 3월로 넘어가는 수업 때는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반마다 좀 다르고 선생마다 다르긴 한데. 알았어?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내가 증명 안 하고 넘어가는 몇 개의 공식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알았죠? 받아들여서 외워주세요. 오케이? 승현씨, 이제 잠은 좀 깼니? 잠은 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멍하니? 그러면 이제 네 번째까지는 다 해결됐어. 물론 외우는 건 당신들이 숙제 풀면서 할 일이고 마지막 갑니다. 뭐 하나 남았냐면 바로 세 번째 거. 얘입니다. 얘. 자, 근데 나는 이 녀석을 살짝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간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너희들도 필기 잘 해두세요. 얘가 바로 너네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던 얘기를 계속 만나게 되는 것 중 하나. 근데 애들이 자꾸 까먹어. 이거는 보통 하위권 애들이 많이 까먹는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 하위권이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디스한 것 같아서 좀 기억을 오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어쨌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유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직선 예시로 간다. mx-y-2m 플러스 3은 0.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전부 다 얘기해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나? 난 누구랑 얘기하니? 여보세요들? 자,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뭐 어떤 직선이야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다 얘기해봐. 식 정리를 하든 뭘 하든. 시아씨? 미안해요. 말 걸지 말까? 윤승현씨? 오케이. 자, 이항을 했다. y는 mx-2m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다 얘기해보라고. 어떤 직선이야 그래서? 1차 함수 또 y절편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다. 그럼 y절편도 모른다는 얘기네. m 있으니까. 그래요. 뭐 그 정도까지. 자, 갑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미지수 1개짜리 직선 만났지. 지금 미지수 m 하나 있지. 미지수 1개. 그러면 이 유형을 떠올려 주세요. 뭐냐면 자 간다. 반드시 어느 단원과 연결을 시키냐면 항등식. 항등식.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m이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즉 다른 말로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뭐다?
m을 가진 놈과 가지지 않은 놈으로 만들어봐. 꼭 y를 안 넘겨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를 0으로 만들면 성립하죠? 뭐야? x는 2, y는 3.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2,3을 지난다. 오케이? 라는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미지수 m을 가지고 있으면, 미지수 k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 그 미지수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좌표 평면상에다 너희들은 2,3을 꽝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뭐해? 이 항을 아까 윤승현 씨가 한 것처럼 y 넘기고 해보면 x의 개수는 m이거든요. x의 개수가 m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를 모른다. 그래서 뭐다? 얘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주어진 특징들 만족하는 직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아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좋냐? 윤 다 깼어? 자, 이제 너 차례다. 잠 깨라. 나경씨, 오늘 잠 깨지고요. 난리 났네요. 미쳐버리겠다. 내가. 자, 됐죠? 자, 그럼 하나의 예시로 갑니다. 일단 다음 개념 설명을 위한 문제 하나 한 다음에 이 유형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 지금은 그 다음 개념 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풀어보세요. 간다. 이러면 재미없어. 아이씨, 심플하게 가자. 아니야. 자,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D. 사실 이 문제 지금 내가 준 거 가장 어려운 건 아마 마지막 연선일 겁니다. 내가 막 만들어서, 그지? 가자.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자, 근데 앞으로 이렇게 대놓고 그냥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이건 아닐 겁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뭔가 다른 질문을 할 거야. 그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항상 이 직선을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나서 출발이에요. 알았죠? 자, 일단 얘가 하고 싶은 말 뭐야?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네. 미지수 K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라 그랬어? K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나눠서 써줘요. 그리고 마치 뭐처럼 항등식 풀듯이 얘가 0 되는 거 하나, 얘가 0 되는 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둘이 뭐 하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았죠? 성호 혹시 이거 계산했어? 몇 콤마 몇인지 좀 불러줄래? 자, 다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분의 7 콤마 땡큐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답니다. 알았죠? 앞으로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만나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우 다리야. 방금 저 문제의 풀이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간다. 얘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얘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점을 지난다. 항상. 풀었지? 자, 거꾸로 읽어 가볼게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써주는 거 중요한 건데 색깔 구분하려고 파란색 쓰는 거니까 잘 봐. 얘를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느 하나의 어떤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직선입니다. 얘도 뭐예요? 결국 직선이죠. 몇 개의? 2개의 직선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너네가 방금 성우가 얘기한 거, 이 두 식을 뭐 해서 만들었어? 연립을 통해서 점을 찾았지. 그러면 직선, 또 다른 말로는 함수 2개를 연립을 해서 얻은 점은 무슨 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 거죠. 지납니다. 뭐가? 다시 한번 두 직선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얻은 거야. 맞지? 근데 누가? 그 위에 있는 녀석, 얘가. 이게 뭔데? 결국 형태를 변형해보면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뭐야? 직선이잖아. 알았음?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됐나요? 그거를 거꾸로 읽어가는 게 바로 얘야. 간다. 어느 한 직선이 나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두 번째 직선이 나와요.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는 0. 그리고 나서 두 직선의, 쓰지 말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쓰면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떤 형태로 쓰면 된다? 이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는영 말고 좌변만 그대로 썼고 는영 말고 좌변만 그대로 썼지. 그리고 둘 중 한 군데 뭐가 붙어 있어? 미지수 k를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식 뭐다? 한 직선의 방정식 좌변만 그대로 써줘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좌변만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둘이 중 한 놈에다가 뭘 붙여? k를 붙입니다. 나는 그냥 뒤에다 붙일게요. 어디다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k를 붙여서 더하면 0이다를 만들면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번 단원에서 어려운 걸로 치면은 제일 외우기 어려운 걸로 치면은 얘가 바로 가장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바로 너희들이 쓰지 못하는 공식은 바로 얘가 유일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쉬운 편이고. 됐음? 끝. 잘 기억해두세요. 됐죠? 그래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아까 K 어디다 붙이라 그랬어? 나는 그냥 뒤에 붙였지. 아무 데나 붙이면 된다, 사실.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디다 붙이겠냐? 좀 심플한 데 붙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긴 할 텐데, 사실은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데나 붙여도 돼서 심플한 데 붙이는 것 뿐이야. 근데 얘도 심화 문제로 넘어가잖아. 내신 대비를 하는 아마 1, 2월 달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3월부터 이제 설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진짜 K를 아무 데나 붙여도 되냐? 그거는 아니야. 여기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교재도 쉬운 교재는 아니라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하이하이라서 문제가 좀 얇고 너무 세부적인 유형들을 안 물어보는 문제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빠져 있을 수는 있어요. 너희들이 배우는 교재에 따라서 아마 등장하냐 마냐가 달라질 거고 없다면은 나도 지금은 당장 설명 안 할 거야. 하지만 기억은 해놔.
K를 진짜 아무 때나 붙여도 되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만나면은 그때 얘기를 한번 합시다. 혹은 오늘 시간 나면 한 번 더 얘기하던가. 자, 개념 설명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어때? 할 얘기가 되게 많았죠? 정신이 좀 없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서 좀 더, 여기서 더 세부적인 내용 또는 세부적인 유형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쓱 풀다가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가자! 자, 너희들이 먼저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문제 푸는 시간이 한 20분이나 남아버렸네. 유형 문제로 바로 가자. 아, 이걸 연습을 해볼까? 자, 16번 풀어봐봐요. 자, 16번은 이게 아닐 거야. 이쪽으로 가자. 야, 안 되겠다. 그냥 나랑 같이 풀자. 요거 하나만 풀고 여기 두 개만 딱 풀고 나랑 같이 풀자. 자, 갑니다. 20 할 얘기 되게 없네. 그래요. 26번 풀어보세요. 보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가자. 어떻게 나와 있어? 문제 딱 보자마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기까지가 딱 먼저 보이나? 그리고 딱 보자마자 뭐 한다? 한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요. 물론 좌변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요. 역시 물론 좌변만. 그리고 두 녀석에다가 뭐 붙여주라 했었지? 플러스 K를 붙여줍니다. 자, 어디다 갈까요? 지금은 개수가 그나마 심플한 게 앞이다, 그쵸? 왜 K를 앞에 붙이고 싶은지는 알겠지? 이 K보다는 K가 편하잖아. 그냥 단순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는영이라고 쓰면 일단 요 노란색은 해결된 거야. 끝.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K를 모르잖아. 그럼 K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보통 주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교점을 지나고 3,7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줘요. 그럼 대입하면은 K 구할 수 있게. 알았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녀석과 뭐래? 밑으로 좀만 더 내리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과 뭐 한다? 둘이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를 해달래. 됐죠? 그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를 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임.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수직 상태다. 그럼 뭐 해야 돼? 너네들 겁나 귀찮게 이걸 막 또 Y는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알아? 일반형의 상태에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 는영 안 썼다.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AA' 더하기 BB' 는영. 기억나요? 그래서 요 녀석의 형태를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의 X K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그리고 나서 요 둘이 수직이다 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됨? AA' 수직 AA' 더하기 BB' 는 0 끝. K 나왔습니다. OK는 4 마이너스니까 2 우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래서 슝 집어넣고 뭐 지금 분수고 분모가 나올 예정이니까 양면에 적당한 배수해서 직선 구하면 끝. 알았음? 마무리 지을까?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12 나 뭐 계산 틀렸니? 5분의
14? 야, 나 뭐 계산 틀렸나 봐. 뭐 잘못했냐? 맞는데? 뭐 계산 틀린 게 없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계산 틀렸나? 5분의 3 맞고 마이너스 5분의 12 맞고 10이구나. 는 0. 자, 양변 5배 하고 3으로 나누면 된다. 그죠? 그럼 x-4y 플러스 4는 0. a는 1, b는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 이게 답입니다. 끝. 알았어요? 됐죠? 예. 자, 너희들 벌써 두 가지 유형 됐습니다. 하나는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봤고, 일반형 상태에서 두 직선의 관계 중 수직이다 한번 풀어본 거야. 두 개 짬뽕 시켜놓은 문제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렸네. 이 문제 하나.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 내가 좀 너희들한테 풀어봐 하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이 많이 보여서 바로 갈게요. 자, 여기 16번과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유형에서 하나 나오는 좀 세부적인 유형 문제 또는 상식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16번에서 뭐가 먼저 보이냐면 뒤에도 또 나온다. 도형을 이등분하는 직선 얘기가 나와요. 네? 하는 직선. 자, 요 유형은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림이 이등분 해야만 하는 도형이 삼각형이냐 아니냐로 나뉘는데, 아닌 도형은 보통 직사각형이라든지 또는 원이라든지 또는 육각형, 정육각형 같은 도형들이 나와요. 오케이? 자, 밑에 거는 쉬워. 직사각형을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지나면 된다? 딱 중앙. 그 중앙을 우리는 대각선의 교점으로 구하기는 하는데 점의 이름은 무게중심이에요. 두 번째 원은 너희들 원방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각선들이 교점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고, 왜? 정육각형이거든. 그 점을 지나면 되는데 역시 이름은 무게중심입니다. 전부 다 무게중심처럼 이거 안 했다. 무게중심을 지난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유형. 알았음? 정방형이라고도 하는데 직사각형, 원, 정육각형 같은 도형들 지날 때. 그럼 지금 뭐야? 직사각형이죠? 맞죠? 직사각형의 뭐를?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뭐? 대각선의 교점 혹은 중점 지나면 되니까 5, 보이나 너네? 5, 4 지난다 대입하면 M 나와. 알았음?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지만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삼각형은요 또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밑에 거랑 구분하는 이유고, 삼각형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첫 번째, 반드시 삼각형의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 막 랜덤으로 나오기도 해요. 막 아무데나 지나게. 알았음? 자, 얘네들은 뭘 지난다? 무게중심. 삼각형은 뭘 지난다? 무게중심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무게중심 지나고 어떤 경우는 무게중심 안 지나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난다면 반드시 이등분 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돼요. 즉, 짠. 근데 이거는 사실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 무게중심이 있기는 하거든. 알았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무게중심 구하는 것보다 대변의 중점 구하는 게 빨라서 중점으로 가세요. 그다음 두 번째, 랜덤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 중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평행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때는 무게중심을 절대로 비껴갑니다. 그 무게중심이랑 달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 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세요. 지금처럼 평행하면 닮음을 쓰면 되고 평행하지 않으면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해서 두 배다 하면 끝납니다. 알았죠? 승현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꼭지점을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무게중심을 지난다라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닮음을 쓴다거나 넓이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무게중심이랑 다른 유형 취급하는 거야. 알았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나? 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 잠깐만 갈게요. 또 있다. 자, 거기 들어봐. 보여 얘들아? 이거 어떤 문제인지 보여? 직선이 주어졌어요. A와 B와 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이등분한대요.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며 동시에 제일 첫 번째 직선 어떻게 주어졌어?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주어졌어.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너희들이 뭐 하는 거?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는 직선 만나면 가만두지 말고 묶으라 그랬었고 거기서 항상 지난다. 2,2를 1하고 해보고 나면 하필이면 그게 A지.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된 거야? 정점을 지난 직선을 이용해서 항상 지난 점을 찾아봤더니 뭐가 되더라? A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뭐였어? 몰라. 항상 지나는 직선을 줬더라. 그리고 넓이 이등분 하니까 뭐야? 짠! 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야. 얘랑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섞어놓은 문제가 된 거지. 이해됐음? 윤씨 이해됐어요? 차 이해됐어? 예. 끝! 그래서 아까 이런 건 자꾸 풀리려고 했는데 자꾸 설명할 게 필요해가지고 내가 뒤로 넘기고 하다가 그냥 유형 설명으로 왔거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공식 대입형 문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진짜 끝인가? 내가 그거 안 했지. 자취. 원래 오늘 자취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숙제풀이 하면서 자취 얘기하고 원으로 넘어갈게. 원방에서 필요한 게 자취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자취가 있나? 없다. 다행이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잘 가요.